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은 고1 학업 중단 3년 새 60.5% 증가 전략적 고교 자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최근에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야, 인서울을 했는데 좋은 학교를 갔는데 내가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를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대학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거는 대학생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생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퇴를 좀 많이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줄 텐데 이유도 좀 다르고 동네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최근 3년 사이에 60.5%라는 얘기는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죠. 실은 뭐 늘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학령인구 금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애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들은 줄어드는데 자퇴하는 학생이 1.5배가 됐다는 얘기는 만약에 인원이 똑같았다고 하면 그 이상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죠.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전과목 1등급을 맞아서 S대를 가봐야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막상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현타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어우, 내신 폭망했네? 끝났네. 이거 어쩌나? 다시 태어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케이, 좋아. 에이, 자퇴하고 수능해다 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라고 확실하기보다는 정황상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과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정시가 최근에 확대됐죠. 그러니까 정시 경우는 내신을 보지 않고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최근에 서울대가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고, 교과 전형도 증가했지만 이 종합 전형이 변경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 고교 학점제 컨셉으로 이용해서 원래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전 과목을 잘하지 못할 수 있다. 또는 쇠고스처럼 학교에서 중간 기말은 조금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내가 관심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진로 탐구 활동도 했으며 결과물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하면 오, 좋아, 너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학교에서 뽑아주겠다,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런 게 정성평가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고교 등급제 이런 게 아니라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이 좀 뭔가 기준이 불투명한 부분들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에 쓸 내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 뭐 수상 기록도 빠지고 비교과 영역 쓰는 것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무래도 수치로 나와 있는 내신의 비중이 좀 커진다.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입시 결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종합평가에서도 또는 이런 데 보면 내신 비중이 조금 높아진 듯한 수치가 통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전국 고1 학업 중단자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학 알림이 나온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5,000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뒀답니다. 2021년에 6,300명인데 2022년 작년이죠. 8,050명 정도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고1만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고2나 고3도 학교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고1입니다. 그래서 3년 새 60.5%가 증가했고 학교 알림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최상위 대학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자, 학교를 그만뒀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획득해야겠죠. 그게 바로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 친구들이 2018년도에는 서울대가 1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0명이 합격했답니다. 3배 가까이 늘었죠. 연세대는 53명이었다가 60명 정도로 늘었고 고대 경우는 2018년에 14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는 60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 4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서 5,000명 중에 60명이나 별로 많은 수치는 아니면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준비를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되겠죠. 스카이 기준으로는 2018년에는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0.7%였는데 1.3%까지 무려 5년 사이에 늘었죠. 0.7에서 1.3이면 거의 2배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입시 정책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는 순간은 누군가에는 유리하고 누군가에는 불리한 유불리가 작용을 하고 거기 분명히 틈새시라는 게 한시적으로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틈을 노려서 스카이를 입학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국 4년제 검정고시 합격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500명에서 시작한 게 7,600명까지 대충 늘었고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지역별, 학교별, 그 다음에 동네별로 조금씩 좁혀서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러프하게 이 증가세나 수치를 간단하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개 시도 일반학고 학업중단 현황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꽤 유명한 도시들, 서울을 비롯해서 뭐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이렇게 너무 막 농어촌 지역까지는 확장을 시키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 그런 도시 위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5,000명, 3,900명, 560명 정도가 자퇴를 했던 비율이 파란색을 보시면 좀 낮습니다. 고1입니다. 1.46%에서 2.4%, 1.12%에서 2% 정도로 늘었죠. 고3까지 올라가서 자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고2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면 꼭 수능 재수처럼 수능 공부를 위해서만 자퇴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뭔가 적응하기가 힘든 친구들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시를 목적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고3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자, 보시면 17개 전국구로 봤을 때 한 2.4%, 2%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서울로 한번 줄여봅니다. 서울에 25개 구로 줄이면 자, 고1 비율이 1.5에서 2.5. 아까보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앞에 다시 보시면 2.4였는데 2.5가 됐고 고1은 2.05였는데 2.16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전체를 보면 1, 3년 전체를 보면 1.7%가 되지만 고1이라는 포커스를 맞춰보면 2.5%가 되는데 자, 이 다음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5개 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냐면 1.43, 1.89에서 2.23까지 늘어납니다. 오우, 꽤나 늘어나죠? 요거를 학년별로 다시 예측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까지 올라가는 구가 생깁니다. 자, 여기 4%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면 그래 1% 정도 되면 그냥 아플 수도 있고 뭐 집안에 사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3%, 4%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수치를 자세히 보지 않으셨겠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즉 2020년도나 19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나 23학년도 입시가 바뀌면서 정시가 늘어나고 이런 게 예고제가 좀 있었죠. 미리 준비하고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업 중단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업 중단은 이 정도 나옵니다. 아프다.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 아, 내가 갑자기 해외를 나가게 됐다. 유학을 가게 됐다. 또는 아, 나 학교 못 다니겠다. 너무 힘들다. 라든가 그 외에 기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막 3%, 4% 나왔던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특구라고 많이 부르는데 거기서는 이 기타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제가 특정 도시를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모 시도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좀 생긴다. 이게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유는 뭐였냐면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동네는 기타 사유 뭐 개인적으로는 입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많고 어느 동네는 학교에 부적응 사례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 공정성 강화의 부작용으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시 준비 또 정시 준비를 스포츠할 수 있는 이제 서울 지역이나 강남 특구에서 많이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 최근 2, 3년에 퍼센트나 포인트가 튄 것도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다. 정시가 확대됐고 학종이 정량한 방향을 보니 솔직히 한 학기 다녀본다. 1학년만 다녀보면 강 나온다 이거죠. 아, 1학기 성적을 받았어. 1학년 2학기 성적표를 받았어. 그럼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나 거긴 못 갈 것 같다. 그럼 내가 지지부진하니 아무리 2, 3학년 때 막 쏟아붓는 노력을 하다 쉽게 말해서 갈아 넣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2년 동안 빡세게 수능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데서는 부정황 사례가 사회 1위, 어떤 데는 해외 유학이 1위, 어떤 데는 기타 사회가 압도적으로 1위인 동네가 있었다. 주로 이 최상위권 학교에 이런 현상이 좀 많고 학업 중단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 기조가 유지가 된다 하면 정시 비율을 여기서 더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요런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수험생들도 줄지 않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봅니다. 최근에 뉴스 포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상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절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면 큰 맥락 정도는 이해하시고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